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남자 그 남자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취미로 그릴 때 알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취미로 그림 그릴 때는 기초를 무시해라. 흥미를 돋구고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세요. 그것이 유화든 수채화든 재료가 많이 필요하든 상관없습니다. 흥미를 잃지 않게 재밌는 것부터 하세요. 헬스장 가가지고 처음 가서 운동법만 잔뜩 익혀오면 다음날 절대 안 갑니다. 아무거나 잡고 올려봐야 운동이 뭔지 알게 되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 영상도 찾아보고 이론도 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잘해질수록 기초를 잡아가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똑같은데 유화 그림인데 루벤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팝아트를 하는데 앤디 워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잭슨 폴록 같은 캔버스에 막 물감 뿌리는 걸 하고 싶다. 그렇게 놀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노세요. 여러분 지금 대학 가고 전공자 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최대한 재밌게 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원 가야 되나요? 내가 미술을 시작할 때 과연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너무 섣부른 등록으로 인해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학원 무조건 가면 좋습니다. 좋긴 좋습니다. 테크닉이 중요한 미술에서는 존잘러이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확실히 달라요. 무수한 함정 속에서 답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 그림을 터치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이제 더 잘 그려진 내 그림에 더욱 만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개꿀인 게 가만히 나 혼자 방구석에만 보관하려고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해야지 만족스럽잖아요. 부모님한테 자랑하던,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자랑하던, 친구한테 하던, 아니면 SNS에 올리던 자랑해야 좋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 그럴 때 선생님의 터치가 조금 들어간 더 잘 그려진 내 그림을 자랑하면 어깨도 으쓱하고 다음에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없고 돈이 없다면 그냥 연필 들고 연습장에 그림 그려도 그만이다. 그래도 요새는 온라인 클래스들이 저렴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내 그림을 티칭 받는 게 베스트죠. 학원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절대 입시학원은 가지 마세요. 입시학원은 가지 마세요. 입시학원에 딸려있는 취미반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잘 봐주지도 않습니다. 다 서브로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지 메인 선생님들은 제일 중요한 입시생들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메인 선생님 한 명이 그 두 반을 다 가르친다? 그러면은 취미반은 진짜 들러리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찬밥 신세라는 걸 딱 깨닫게 돼요. 반드시 취미 미술 학원으로 가시고 그곳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판단하세요. 존잘러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림은 단기간의 속성으로 배울 수는 없나요? 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기타 같은 거를 쳤을 때 한 곡만 드립다 파가지고 그 곡만 파서 그 곡만 잘하게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막 잘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있어 보이게. 안타깝지만 미술은 조금 달라요. 미술은 단기간에 성과가 잘 안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초보자를 위한 그림이나 초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약간 불분명해요. 초보든 좀 숙련자든 뭐 사람을 그리든 사과를 그리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려 나가게 되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음악에서는 동요를 먼저 시작을 하고 동요를 마스터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술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사과를 마스터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사과를 내가 소묘로 그리든 수채화로 그리든 내가 이 사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과 테크닉과 손맛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게 알아야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의 퀄리티가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사과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사과만 쭉쭉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조금은 다르다. 그림에서 예를 들면 굳이 찾자면 이제 캐릭터 정도가 있겠죠. 캐릭터는 조금만 연습하면 똑같이 따라 그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캐릭터를 무진장 판다고 이제 그림 실력이 늘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림은 좀 더 복합적이에요. 형태력도 필요하고, 선을 그을 때 손의 감각도 필요하고, 색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골고루 버무러져야 나오는 게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자마자 사과를 마스터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약간은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입시학원에서 옛날에 공부를 했을 때도 사과 같은 거를 그렸지만, 졸업할 때도 사과 같은 걸 그렸습니다. 물론 훨씬 더 발전된 사과였겠지만요. 그만큼 미술은 단기간에 어디 자랑할 정도로 그림 실력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성장이 느린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미술을 처음 접하신 분들, 처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드렸는데요.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인류 최대의 난제를 대하는 것처럼 커다란 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 순간 너무도 자유롭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또 그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림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느낌 있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그림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거예요. 쉽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그것이 연필이든 붓이든 아이패드 펜슬이든 나중에 이게 굉장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이 과감하게 쉽게 그리라는 게. 과감할 수 있어야 이게 실력이 늡니다. 조심조심 잘못 그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조차도 잘 그리기 어렵지만 그 다음 그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집니다. 흰 도화지를 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애기처럼 그려도 좋아요. 과감하게 그리세요. 그게 최고의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 남자, 그 남자입니다.